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변보호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서 양부는 신변보호 절차를 통해서 재판을 받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신변보호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와서 나가는 동안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극히 일부분의 사건에서는 신변보호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에서 불구속 피고인이 보통 법원에 신변보호 신청을 하는 편입니다. 구속 피고인이라면 구치소에서 교도관과 함께 법원에 도착한 후에 전용 통로를 통해서 법정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신변보호의 문제는 보통 없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 대부분 신청을 하게 되죠. 불구속 피고인은 재판을 하게 되면 스스로 법원에 오고 법정까지 출석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 가족들과 조우하는 경우에 큰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신변 보호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신변 보호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정 경위분들이 많은 수고를 해 주십니다. 이제 피고인이 법원에 도착하면 법정까지 이동을 시키고, 재판이 끝나면 법정에서 법원을 나갈 때까지 이동할 때 동행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반 통로를 이용할 때도 있고, 또는 좀 위험하다고 여겨지면은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변호사 일을 하면서 딱 한 번 피고인에 대한 신변보호 신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양측에서 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 적이 있어서 이러다가 더 큰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서 신변보호 신청을 해서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그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이 재판을 진행했었습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요, 피고인의 신변보호 절차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